그래도 그냥 뭐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예시 들어주는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잘 해봐. 어떤 경우, 이게 어떤 특이한 경우인지는 위에 이제 문제가 그 단원 이름이 써있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봐라.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2차 방정식이면 개수들을 다 실수로 주는데, 지금 보면 여기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어. 맞아? 허수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걸 가지고 만약에 근을 판별해야 돼가지고 판별식을 딱 썼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8, 16 뭐 이렇게 나오네. 맞냐? 그렇지? 그래서 이 얼핏 보면 i제곱은 그럼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6 해가지고 0보다 크네 이럴 수 있거든. 맞아? 그치?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결론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그지? 맞지? 그러나 틀려요. 개수가 허수라서. 맞냐?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 허수가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크다 작다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대소관계 0보다 크다 작다를 따진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런데 허수 들어가 있으면 자네들 알다시피 저쪽은 대소관계가 없는 세계지. 맞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크다 작다를 할 때 허수가 포함된 상태로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와. 됐어? 따라서 개수가 허수인 상황에서 내가 얘가 근을 판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근의 공식을 쓰세요. 그러니까 단순하잖아. 그냥 근의 공식을 직접 써서 내 두 눈으로 보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이제 여기가 아까 우리가 판별식을 쓴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16 해가지고 얘가 아까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7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즉 뿔만 나온 게 여기 이렇게 두 번 붙어서 나온 건데 실상은 저기에 i가 달려 있잖아. 살아 있잖아.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냥 i가 있으면 저거 허수잖아. 맞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파악을 해야 된다 정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사항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근데 딱 하나 예외.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는 허수가 개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판별식이 0인 경우는 허수도 드오는 쓸 수 있어. 느는 쓸 수 있잖아. 허수에서도. 그치? 됐지? 따라서 허수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수여도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요거 아님. 하여간 자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 얘도 한번 판별식을 써봅시다. 뭐 나름 짝수를 좀 써보자.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지금은 판별식을 썼더니 0이 나왔지. 이게 는 0이 나온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개수가 허수지만 기존에 우리 실수일 때처럼 중근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냐? 이것도 또한 잘 보면은 뭐 근의 공식을 직접 써보면 알 수 있지. 2a분의 마이너스 짝수 근의 공식으로 씁시다. a분의 마이너스 절반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지금 여기가 0이 나온 거야. 이 0이.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뿔마가 같이 뻥 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i분의 1이라는 중근이 한 개 나온 거 똑같이 나오잖아. 됐지? 그래서 개수가 허수일 땐 이 점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포인트는 뭐야? 개수가 허수면 판별식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직접 근의 공식을 써서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정리 됐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가지고 한번 밑에 예시 문제 2개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거의 뭐 잘 안 나와. 근데 뭐 나올 확률이 0%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보자. 요 2차 방정식을 보면 개수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되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실근을 가질 때라고 그랬어. 맞아? 그러면 원래 실근을 가질 때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개수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이 0보다 크다는 쓸 수가 없는 상태야. 맞아? 선생님 그럼 얘만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이거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중근이 아니라 실근을 가질 때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사용하지 마시고 근의 공식을 쓸까? 실수 K의 값과 그때의 실근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대신 여기에서는 뭘 해줄 수 있냐 하면 실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은 X가 실근이다야. 맞지? X가 실근이다야. 따라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실은 복소수 문제처럼 풀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X가 실근이란 말이 있지. 그럼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쫙 전개해 볼게. 3x 플러스 3xi 플러스 k 플러스 3i는 0이지. 그러니까 지금 x의 실수라는 조건이 걸려있고 여기 k에도 실수라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저기 복소수에서 하던 행위를 여기서 해줄 수가 있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는 행위 있지. 얘는 오히려 2차 방정식 문제처럼 보이지만 복소수로 처리할 수가 있어. 이래놓고 0, 0 해도 되잖아. 맞지? X가 실수라는 말이 실근이라는 요 두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지? 하여간 개수에 허수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은 판별식 갖다 날먹하려 하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근해 공식을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복소수 개념으로 풀어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개수의 허수가 들어있고 이번에도 서로 같은 두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 서로 같은 두근이면 이거 중근 말하는 거지. 맞아? 중근인 경우는 판별식 써도 된다 그랬지? 서로 같은 두근.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두근이라고 했지. 저 두 개가 실근이란 말은 안 했어. 아까도 잠깐 예시 들었지만 중근이 허근 나올 수도 있어. 그 점은 조심하시고 지금은 판별식을 써도 되는 상황. 그러면 이번에는 판별식을 써줍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0이다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와 b가 실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방금 한 것처럼 복소수 기술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가 4i 제곱이지 마이너스 4라고 바로 써도 되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i는 0. 이제 여기 있는 문자들이 전부 다 실수가 됐기 때문에 방금처럼 복소수 기술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4 더하기 4a 마이너스 16i는 0 해가지고 는 0, 는 0 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한 가지 질문. 아까 1번처럼 얘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풀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절대 안 된다. 됐지? 왜 안 되냐 하면 아까 1번에선 왜 됐는지를 생각해봐. 아까 1번에선 왜 그래도 됐지? 요 말 때문에. 이 말이 다시 말하면 X는 실수란 조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요 1번 문제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복소수에 항등을 써도 됐는데 얘는 방금 강조했잖아. 중근이라고는 했는데 그게 실수인 중근인지 얘기를 안 해줬어. 다시 말하면 이 X가 허근 즉 I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복소수에서 이거 상등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판별식까지 내려간 겁니다. 됐지? 아무튼 이거 뭐 잠시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 뒤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잘들 외우고 있지. 근데 이제 뒤에 어떤 문제 너네들 기억나? 막 잘못 본 시리즈 있잖아. 막 상수항을 잘못 보고 막 그런 거 그지? 거기 중에 특히 근의 공식을 잘못 본 문제 이런 거 있었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서 얘네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또 슬쩍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해봅시다. 아니 유도하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말 그대로 근 두 개를 더하고 곱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유도하는 방법 중에 요런 방법이 있지. 진짜로 근의 공식을 써. 근의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써.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이게 요게 지금 근 두 개를 한 번에 써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따로따로 쓴다면 한 근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근은 플러스, 한 근은 플러스, 한 근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인 거잖아. 맞지?
그치? 이렇게 두 개인 거잖아. 되냐? 따라서 유도하는 방법 첫 번째,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이게 두 근, 요거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야. 그냥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두 근의 합, 더해. 이거잖아. 진짜 더하고 진짜 곱하는 거, 맞아? 자, 그럼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얘는 마이너스 루트고 얘는 플러스 루트라 뒷부분이 지워질 거고, 분모는 2a로 통분돼 있고, 분자가 이제 마이너스 b라 이렇게 돼서 니들이 알던 공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나중에 뒤에서 잘못 본 근의 공식을 잘못 본 문제 풀 때 너네들이 직접 이렇게 그 잘못된 근의 공식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유도되는 방법, 유도되는 이 과정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써봐. 진짜 곱해 둘이. 진짜 둘이 곱하면 자, 일단 분모는 뭐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분자 쪽은 이거 마이너스 b랑 요거랑 마이너스 b랑 얘랑 합차 공식을 써도 되거든. 따라서 합차 공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 해줍시다. 제곱 빼기 괄호 열고 제곱. 전 뒤에 건 제곱하면 루트만 날라가지. 그럼 얘가 계산하면 4a 제곱에 b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c 되고 약분시켜주면 나오는 건. 됐냐? 그래서 근계수 관계는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과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시오. 유도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하지. 근데 일단 요 정도까지. 그 다음 요 두 근의 차 같은 거는 쓸데없이 외우지 말고 저거 외울 시간에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근의 차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거 외울 시간에 얘네 셋 들어간 그 곱셈 공식이나 좀 잘 외워라. 그걸 왜 이렇게들 못 외우냐. 더하기랑 곱하기랑 빼기 하나로 붙여주는 곱셈 공식 딱 하나 있잖아. 이거나 잘 외워. 이거나. 결국 쟤는 이걸 써서 구하는 거니까. 됐냐? 이걸 써서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제곱된 거 구해서 루트 씌우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저 차는 뭐 굳이 뭐 외우는 거 좋아하시면 외우든가 말리진 않을 건데 뭐 딱히 외워서는 안 쓸 겁니다. 됐지? 여기 중에 요거 하나는 보고 가자. 요거는 이제 저기 나중에 3차 방정식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 특별한 어떤 특수한 경우인데 요건 이제 참고로 좀 알고 계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계수의 역순이라는 거야. 즉 이거 그냥 내가 새롭게 써서 해줄게. 딱 특별한 경우로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잘 알고 있도록 해. 기말고사 때 3차 방정식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래서 계수가 역순이라고 그래. 이 계수가 A, B, C지. 그럼 저 계수를 그대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작성을 시킨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역수 모양이 되더라에 대한 얘기야, 여기가. 그래서 결국은 외워두는 셈이 되겠지만 지금은 한번 과정을 약간은 보여줄 테니 잘 봐두십시오. 자, 일단 요 세팅으로 식을 먼저 써본다면 두 근의 합은 그럼 A분의 B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지. 됐냐?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 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찾아볼 거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 2차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됐지? 얘를 찾아보면 이제 아까처럼 계수가 거꾸로 뒤집혀서 나올 건데 과정 자체는 알고 계시기 바래. 자, 그럼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2차식을 찾을 수가 있지. 자, 두 근의 합 둘이 더해봅시다. 둘이 더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게 우리가 여기 계산한 걸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게 알파 더하기 야, 너네 뭐 그냥 분수의 분수 내가 알려줬잖아. 알려준 거 그냥 써도 되지. 알파 베타가 A분의 C.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는 밖에 나갈 거고 요게 이제 요렇게 분모였지. A 곱하기 C분의 요렇게 분자였어. A 곱하기 B. 따라서 마이너스 C분의 B라고 결론. 됐냐? 그 다음
두근의 곱은 그냥 둘이 곱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야. 그럼 이건 얘 그냥 뒤집히면 되지. C분의 A. 됐냐? 자, 그럼 보자. 어떤 2차 방정식을 찾을 거야? 최고차항계수가 1인 거라고 생각하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C분의 B인 2차 방정식은 1차항 계수가 이렇게 되겠지. 근계수 공식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두근의 곱이 C분의 A면 여긴 C분의 A가 될 거고 방정식이라 는 0이 될 거야. 됐냐? 양변에 곱하기 C를 해보면 결론. 아까랑 동일하게 계수가 역수로 뒤집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즉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두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봤더니 요런 모양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건데 증명은 증명이고 나중에 문제 풀 땐 좀 빠르게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차 방정식일 때 똑같아. 알파 베타 감마 계수 역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기말고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그 다음 자, 그냥 근해 공식 쓰고 곱셈 공식 쓰는 그런 문제들이고 하니까 잘 풀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던 내가 여기 칠판 꽉 채워줬던 그 2차 방정식 기술들을 다 기억하면서 잘 풀어라잉.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되는 모양이야. 두근이 잡혀 있어. 따라서 일단 가장 먼저 해줄 일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딱 써주시고. 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 문제는 요거는 통분하면 끝나지. 통분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곱셈 공식으로 계산 가능하지. 곱셈 공식 민혁아 문제 없지? 그 다음 얘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도 그냥 이거 두 개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지. 그 다음 얘도 요 곱셈 공식이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이거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시면은 끝나고. 됐나?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설명해 줄 때 맨 첫 번째 썼던 그거 해야 되지. 맞아? 그게 뭐였지? 집어넣는 거 이용해야 되겠네. 알파 베타가 두 근이면 언제나 자네들은 저 두 근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 얘 이용하는 거지, 그치? 얘를 이용해서 차수 낮추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모양이 잘 안 보이거나 뭐 딱히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차수라도 낮추면 계산은 돼요. 그럼 4알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3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 이 부분이. 됐냐? 됐지? 물론 이제 이런 거 보이면 더 좋고 이거는 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차라리 차수라도 낮춰. 자, 다시 저기 알파 넣었을 때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니까 그 모양을 그냥 좀 즉석해서 여기서 알파 하나 넘기고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는 이거겠구나 수정되면 바로 바꿔도 되고. 됐냐? 근데 잘 안 보이, 괜찮아. 잘 안 보이면 그냥 차수 낮춰야지 하고 이렇게 바꿔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베타 쪽도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동일하겠네. 따라서 이 4번 문제는 어제 설명해 준 것 중에 맨 처음에 설명해 줬던 거지. 그 방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 후에 전개를 해줘야 계산이 되겠지. 됐냐? 289번도 해볼게. 자, 289번에 1번 같은 경우 해봅시다. 일단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야. 따라서 지금은 보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딱 보자마자 그거부터 조사해야지. 뭐? 복소 설 때부터 얘기했잖아. 루트 안에 모르는 거 들어가면 제발 부호부터 찾으라 그랬어. 이제 자네들은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도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알파 베타 부호부터. 근데 지금은 다행인 게 더하면 양수고 곱하면 양수라 둘 다 플러스가 확정이네. 특이사항이 없네. 저 마이너스일 때 조심해야지. 마이너스일 때 좀 이따 해보자. 어쨌든 지금은 둘 다 플러스인 게 안심 확인이 돼. 그럼 보통 저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 구하라고 하면 제곱시켜서 구하는 게 제일 속 편하긴 하지. 근데 네가 지금 제곱시킨 걸 구했다는 사실을 문제 풀다가 까먹으면 안 돼.
자,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9가 되겠네. 그런데 이건 제곱한 걸 구한 거라 최종 정답은 뿔마 3인데 지금 우리가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문제 바꾸는 방법 되게 쉽지. 이런 거 문제 바꾸는 방법 쉽지. 아, 여기 짝대기 하나만 띡 그어놔도 문제 완전 바뀌겠네. 해볼까? 여기 더하기 7로 바꿨다잉. 자, 이러면 이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이 되고 두근의 곱이 1이 되네. 자, 그럼 또 이제 얘를 보고 이제 자네들은 뭐부터 봐야 돼? 부호조사 해야 돼. 근데 부호조사 해보면 이번엔 곱하면 양수인데 더하면 음수야. 이러면 둘 다 마이너스지. 따라서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인 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도 어쨌든 푸는 방법은 동일하지. 일단 제곱시킨 걸 구하겠지. 근데 제곱할 때 이제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조심해야지. 복소수에서 했잖아. 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 바로 이렇게 바꿨으면 알아보나? 바로 이렇게 딱 바꿨으면 알아보나? 벌써 까먹었냐? 아니지? 알아보지? 그지? 어떻게 된 거야?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루트 알파의 전체 제곱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그 다음 루트 베타의 전체 제곱. 전체 제곱인 경우는 실은 알파가 양수던 음수던 그냥 알파인 거 지난 시간에 보여줬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은 베타가 양수던 음수던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결과는 이렇게 되지. 그러나 이거는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둘 다 음수인데 한 번에 합치할 때 마이너스 나와야 되잖아. 요게 하나 살짝 달라지겠네. 됐지? 따라서 이러면 정답이 뭐 당연히 지금 만든 문제니까 답에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맞냐? 그럼 결론 마이너스 9거든. 뭐가 마이너스 9야? 얘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9야.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지? 자, 2번 해봅시다. 자,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실근이라고 해줬고 알파 베타 잡혔다. 따라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봅시다. 야, 얘 음수네. 두근의 합이 음수고 두근의 곱이 양수라. 그러니까 저거 지금 둘 다 음수겠지. 지금도 부호 파악해야 되는 절대값이 있네. 따라서 이것도 부호 조사를 했어야 되네.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뺏길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야 될 거야.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묶어준 요것을 계산해 줘야 되지. 부호 조사만 잘 했다면 이 문제도 뭐 틀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됐지? 다음 290번. 자, 딱 보면 얘도 이제는 좀 보이지? 맞아? 지난 시간에 내가 칠판을 꽉 채워가지고 2차 방정식 쫙 설명해 준 거 생각하면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기술 써야 돼 이거는? 일단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건 뭐 매너고 매너. 이거 언제나 그냥 뭐 써먹던 안 써먹던 빠르게 딱 써놓고 문제 시작하는데, 지금 분모 쪽에 생긴 거 보면 지금 이거 맨 위에 써줬던 그거 써야 되지, 그지? 맞지? 맨 위에 써줬던 기술 뭐? 집어넣어서 쓰는 거 해줘야 되겠네. 집어넣어주면 알파도 이렇게 되고 베타가 근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차수 낮추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1을, 베타 제곱 대신에 4베타 마이너스 1을 저짝에 다 갖다 집어넣어서 차수를 낮춰줘야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계산하자. 뭐야 알파네 그냥. 그지? 다 사라지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도 사라지고. 맞아? 뭐야? 그럼 뒤에 거는 요거도 얘 들어가면 뭐야? 그냥 베타네. 끝. 됐죠? 보통 기본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준 여기 꽉 채워놓은 거 잘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처리할 수 있어잉? 시작은 할 수 있어잉? 그 다음 괄호 2번도 마찬가지지. 괄호 2번도 일단 두근의 합은 5고 두근의 곱이 미지수로 잡혀있네. 그 다음 여기 생긴 거 보면 얘도 지금 집어넣어서 뭐 해야 되나 보네. 자,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는 0. 차수 낮춰줍시다. 야, 베타 어차피 똑같이 생겼잖아. 베타는 그냥 생략합시다. 요래 놓고 또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주자. 알파 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야? 뭐야? 지워지네. K 또 지워지네. 뭐야? 그지? 자, 그럼 얘도 동일하게 4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얘는 지금 이렇게 힌트를 준 거네요. 그럼 얘는 등식을 좀 완성시켜 볼까? 양변에 4 한번 곱해주고
숫자 좀 낮춰주고 양변에 4 한번 곱해주고 그러니까 등식을 완성시켜야 되나 보네. 통분해서 이렇게 등식을 완성시켜서 얘네를 집어 넣어야 답이 나오나 보네. 더하기가 5고요. 요게 4분의 1이다. 따라서 K 값은 요거 해주시면 20이 되겠네. 됐지? 자, 얘도 보자. 두 근이 주어진 상태로 뭘 해라 그랬네.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한 문제에 동일한 문자를 써서 다른 버전으로 2개 나와 있을 때 문제 풀다 괜히 막 꼬이지 않도록만 좀 조심하십시오. 자, 일단 요거부터 가자. 요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네. 혹시 내가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나? 두 근의 합이 1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6. 요 정도 스피드 괜찮나? 됐지? 됐어잉? 됐지? 그럼 A와 B를 다 구했으니까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B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정답은 마이너스 6. 근과 배수와의 관계만 쓰면 되는 뭐 큰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문제. 됐냐?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써야 되겠네.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이건 이제 식을 써야 되겠네. 두 근의 합이 A고 두 근의 곱이 B야. 자, 그 다음 이놈은 또 새로운 거야. 이놈의 두 근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쓰면 어떻게 돼? 이 방정식 기준으로 두 근의 합을 쓰게 되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고 공식으로는 여기 봐야지요. 3. 이거는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정리 잘하면서 풀어주면 딱 보면은 잘 풀겠지만 혼자 풀 때 잠깐 딴 생각하면 꼬인다 이거. 집중 잘해야 돼. 여기에서의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공식대로 쓰면 이거도 3이네. 요 둘이랑 제로 푸는 거야. 그치? 됐지? 딱 뭐 꼬이냐면 여기 3 안 쓰고 1에 놓고 저거 집어넣어서 A 더하기 2 한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긁다가 이럴 때 니네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일단 0 이런 거. 이러면서 틀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문제 잘 풀어야 돼. 됐지? 따라서 이 경우면 이제 집어넣어주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가 3. 여기에서 A 값이 1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차근차근 전개 다 해줘야지. 베타 플러스 1이 3이다. 집어넣자. 알파 베타가 B.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인데 A는 구했으니까 1. 이러면서 B 값 1 잘 찾아주시면 된다. 되냐? 꼭 이런 거 방심하지 말고 집에서 스스로 혼자 풀어봐야 돼. 이거 은근 꼬여. 이거 은근. 자, 얘도 보자.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요놈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돼 있으니까 구별 잘 해주자. 천천히. 여기에서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일 거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겠네. 자, 이쪽에선 두 근의 합이 이거랑 이거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해. 그럼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2고요.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해. 야, 바로 곱해도 되지. 이렇게 잘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마저 합시다. 따라서 얘는 이제 위쪽은 2를 잘 묶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 값이지. 몇이야 이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맞지? 이러면 A는 14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계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이니까 B가 1이네요. 오케이? B가 1. 됐죠? 다음. 자, 어쨌든 마저 갑시다. 그냥 관계식 주어진 거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그냥 할 일을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네. 두 근의 합은 A고 두 근의 곱은 4고요. 곱셈 공식 써주면 끝나는 문제겠네요. 됐지?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을 거라고 봐. 이 상태로 알려준 대로 얘가 17, 요게 A니까 A 제곱, 여긴 마이너스 16 계산해 주시면 큰 문제 없지. 됐나? 얘는 이제 요거 곱셈 공식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 자, 일단 씁시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K야.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2K 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 차의 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요걸로 써볼까?
이거 뭐 여기 더하기로 시작하던 빼기로 시작하던 네 맴이니까 헷갈리지나 마십시오. 자, 이러면 이제 이쪽에 이거 집어넣으면 9K 제곱. 얘는 자체를 12라 줬어. 또 여기서 잘못 보고 12를 또 제곱하지 말고 그냥 제곱된 값 자체를 줬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잘 써줘야 되겠네. 4에 괄호 열고 2K 제곱 마이너스 K.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됐지? 양수 K니까 양수 K 값 찾아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됐죠? 자, 이거 비례식 줬을 때 쓰는 기술 안 까먹고 있냐? 두근의 비율 줬을 때 쓰기 좋은 방법이 있었잖아. 그치? 뭐였지?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A 대 B가 3 대 5다. 이거 그 도형에서도 많이 쓰지. A 대 B가 3 대 5라는 이런 비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총 3가지라 그랬어. 이거는 뭐 잘 알 거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잘 쓰진 않지만 가능은 해. 분수로 바꿔도 되지. 3분의 5 이렇게 분수로 바꿨어도 되고 당연히 위아래 뒤집어도 되고. 됐냐? 주로 쓰는 게 요 3번째. 그치? 이게 비례식을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다가 막 비례식 본질을 잊지 마. 요 비례식의 뜻은 이거지. A는 3의 비율, B는 5의 비율이라는 소리야. 그치? 따라서 비례식의 뜻을 다시 한번 딱 생각해 보면 A와 B를, 그러니까 얘가 A가 3, B가 5가 아니잖아. 그것도 되고. 그지? 6이면 10. A가 9면 15. 10이면 20. 이런 규칙으로 A, B 값이 생성된다는 거 아니야, 저 말이. 그치? 따라서 결국 A 쪽을 보면 3의 배수로 늘어나는 게 확인. 그지? B가 5의 배수고. 맞아? 따라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A가 3의 배수니까 뭐 3K, B가 5의 배수니까 5K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었지. 됐냐? 이게 보통 도형에서 쓰면 괜찮지. 막 이제 뒤에 이차함수나 뭐 이런 거 활용할 때 막 이런 문제 막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랑 비율이 3대 5다 이런 힌트 줬을 때 그냥 여기 길이를 그럼 3대 5니까 그냥 여기를 3K라고 놓고 여기를 5K라고 놔야지 이런 거 할 때도 도형에서 괜찮지. 됐어? 그치?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비례식은 이렇게 특히 요 3번째 방금 보여준 요거를 잘 세팅해서 쓸 수 있으면 좋다. 따라서 지금 두근의 B가 2대 3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표현해보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2대 3이라고 준 거거든.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파랑 베타를 아까 3번 기술처럼 한 문자로 세팅해버리면 좀 더 편할 거야. 근데 이제 K는 문제에서 썼으니까 문자는 안 겹치게 M으로 할까? M으로 하자. B가 3M이다 이렇게 교체해주면 되겠지. B랜다 베타가. 됐냐? 그치? 알파 베타가 2대 3이니까 알파는 2의 배수, 베타는 3의 배수처럼 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럼 이제 요 2차 방정식 기준으로 두근의 합은 저거 둘이 더하면 되는 거지. 두근의 합 공식으로 10.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되죠. 요게 K-2. 여기에서 M 값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K 값 나오겠네. 됐나? 자, 그 다음 2번. 두근의 차를 준 거는 항상 절대값 표현 잊지 마. 두근의 차이는 이걸 준 거야. 물론 내가 임의로 세팅해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게 잡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지 뭐 이러고 풀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절대값 취해버리는 게 속 편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어쨌든 따라서 두근의 차는 이걸 준 것이고, 그럼 당연히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겠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차이가 주어져 있으니 자네들이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곱셈 공식 써야 되는지 제발 요거 좀 잘 소환해가지고 요거 써주시면 문제없이 풀 수 있지요. 이거 제곱은 이제 이거는 직접 제곱을 해야 되지. 16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됐지? 됐지? 따라서 이거는 뭐 K-2라고 바꿨어도 되죠. 제곱이니까. 이러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K-2 값은 뿔마 2가 되겠네요. 됐냐? 됐지? K 값이 2개인가 보네. 딱히
K에 대한 뭐 양수, 음수 이런 말 없지? 그럼 K 값은 4 아니면 0이네요. 되셨지요? 다음 298번도 잘 봐봐. 저런 말 잘 받아 씁시다. 연속된 짝수네, 홀수네, 연속된 자연수네 이런 말. 자, 두근이 연속된 짝수다라고 되어 있어. 아씨, 이것도 실은 원래는 짝수, 홀수 받아 쓰는 방법이 따로 있지. 특히 저기 순열조합 갔을 땐 특히.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2의 배수잖아. 그래서 짝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좋지. 대신에 수의 범위는 확실하게 써줘라. 이랬으면 이제 K에 자연수 단위로 들어가는 세팅이 되는 거야. 맞지? 그치? 홀수는 잡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짝수에서 한 칸 더 간 게 홀수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저렇게 쓴 거고. 이건데,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뭐 지금은 솔직히 뭐 괜찮아. 근데 나중에 순열조합 때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이것도 구별 잘해야 돼서 이 차이점 알고 있어야 돼. 뭐가 다를까? K의 범위 세팅이 달라. 너네들 알다시피 짝수랑 홀수는 자연수에서만 정의되는 수야. 음수 0 안 들어가. 그럼 이 세팅이면 K에 뭐부터 들어가는 거야? 여긴 1부터 들어가야 돼. 1을 넣어야 이제 홀수 1 나오고, 그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K에 0부터 들어가도 돼. 요게 달라, 요게. 물론 지금이야 크게 의미 없지만 나중엔 분명 이거 중요한 순간이 온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그러면 이걸 그럼 연속된 짝수래잖아. 그럼 연속된 짝수니까 요걸로 생각해서 한 근은 2K로 잡고 그럼 한 근은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면서 짝수 세팅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어. 됐냐? 됐지? 그런데 여기 2차 방정식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물론 되지만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 일단 연속된 짝수니까 자연수 간격으로 두 칸 간격일 거 아니야. 2 다음이면 두 칸 뒤에 4고 맞아? 따라서 연속된 짝수던 밑에 연속된 홀수던 그냥 두 근을 이렇게 잡아줘도 안 되지 않아. 한 근은 K, 한 근은 K 플러스 2. 됐냐? 괜찮아. 세팅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자네들이 잘 판단해야 돼.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요? 얘도 돼. 선생님 아까 짝수 이렇게 잡는 거라며요. 이렇게 그냥 짝수답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얘도 돼. 그러니까 다 돼. 다 되니까 문제야. 니네들이 헷갈리니까. 가장 적절한 걸 판단해서 고를 수 있어야지. 또 이런 세팅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잡을 때 있잖아. 두 근 이렇게 잡을 때 이런 것도 괜찮아. 일부러 좀 약간 대칭이 되게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 어쨌든 연속된 짝수면 요 간격만 2면 되잖아. 그지? 이런 다양한 세팅이 가능해. 뭐가 더 편해 보여? 자, 일단 뭘로 하든 풀면 답은 똑같이 나와. 뭐가 편해 보이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실은 요건 나중에 순열조합에서 아주 의미가 깊지만 지금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괜히 숫자만 커져서 별로고 안 되진 않아. 별로고 얘네나 얘가 낫고 지금은 특히 요거 괜찮아. 지금 문자 케이스는 안 되네. 하여간 일단 지금은 요거 괜찮아. 왜냐면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야? 두 근 세팅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더하고 곱할 거잖아. 이거 더하면 편해지잖아. 곱하기도 편하잖아. 지금은 요 세팅이 제일 괜찮긴 해. 요거도 나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됐냐?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잡읍시다. 지금은 K 쓰면 안 되지. K가 겹치네. A로 합시다. 두 근을 A-1, A 플러스 1 이렇게 세팅하고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됐지? 자, 이러면 두 근의 합. 더해. 편하잖아. 2A야, 그냥. 공식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이거분의 요거니까 K 플러스 3 되겠네. 두 근의 곱도 편해. 그냥 합차 공식이잖아. 3K 마이너스 1이네. 요거들이 연립해 주시면 되지. 됐지? 지금은 여기에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편하네. 계산이 조금 훨씬 편해지지. 지금은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죠. K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 넣으셔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바꿔주시면 되겠네. 여기다 집어 넣으면 A제곱은 3을 안 곱했잖아. 6A-9가 되고. 됐지? 이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 중근 나오네. 그쵸? 이거 A
빼기 3의 전체 제곱이지. 이러면 A가 3 나오고 A가 3이면 K는 몇이야? K 저기다 집어넣으면 K도 3이네. 상수 K값. 되냐? 자, 그럼 이제 밑에도 봐봐. 연속된 홀수래. 그러니까 홀수니까 이런 세팅 해도 돼. 당연히 돼. 근데 아까처럼 결국 홀수도 두 칸 간격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 단순하게 세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두 근을 한 근을 A-1, 한 근을 A 플러스 1로 놔주고 이것도 똑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됐지? 자, 그럼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2A 공식으로는 4K가 되겠네. 따라서 A는 2K 깔끔해지고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공식으로는 5K 마이너스 2네요. 됐냐? 야, 지금은 K 구하는 거고 여기 정리된 거 보니까 그냥 A에 갖다 박는 게 더 빨라 보이네. A에 그대로 그냥 2K 집어넣어버리고 바로씩 정리하는 게 괜찮아 보이네, 지금은. 그러면 인수분해 4, 1, 그치? K 값이 4분의 1 또는 1 나오네요. 됐죠? 아, 정수 구하라니까 1이 정답이네. 됐지? 됐지? 요거도 너네들이 방학 때 참 많이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잘 보자. 뭐야, 이건 지워야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절대값의 B를 4의 1이라 줬어.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보면 한 근이 2고 다른 한 근은 8 이럴 수도 있고. 그지? 그런데 이게 절대값의 B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야. 그치? 절대값 취했을 때 비율이라 그랬잖아. 맞아? 됐냐? 따라서 이런 거는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두 근을 정상적으로 알파 베타라고 세팅해 놓고 정보부터 찾으러 가보자.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이네. 그러니까 냈다 갖다 절대값으로 뭐 어떻게 할라 하지 말고 일단 뭔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뽑아내야지. 맞아?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 하나 안 해. 뭘 알아? 이거 보면 뭐 알지? 뭘 알 수 있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야. 부호가 다르네. 따라서 부호가 다른 걸 알면 이제 이거 좀 잘 세팅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근의 절대값 쉬운 거 B가 4대 1이라 그랬거든. 맞아?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전에 절대값 기술을 좀 본다면 자, K도 쓰면 안 되잖아. 또 M으로 합시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맞아? 부호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알파를 내가 양수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베타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 됐어? 선생님 반대로 하면 안 되나요? 잘 생각해봐. 크게 상관없어. 얘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베타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바깥에 부호가 다른 걸 알아냈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세팅하고 풀 수가 있는 거지.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됐어?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알고 봤더니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였어. 그럼 이렇게 푸신 분은 아마 M이 양수로 나오겠지. 됐어?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베타가 음수고 이게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 상황이었으면 그럼 아마 계산상으로 M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상관이 없다고. 그냥 보여줄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몰랐으면 이제 두 가지로 했어야지. 둘 다 4M M인 경우랑 하나가 부호 바뀐 경우랑. 그지? 근데 부호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팅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상관없어. 잠시 후에 둘 다 보여줄게. 지금은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됐냐? 됐지? 자, 그럼 가자. 이제 잘 집어넣읍시다. 알파가 4M, 베타가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둘이 더하게 되면 3M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나오네. 자, 둘이 곱하면 여기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M 제곱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에서 그럼 M 제곱이 4가 나오네. 됐냐? 따라서 M의 값이 뿔마 2가 나오는 거 확인. 즉 2 아니면 마이너스 2지. 자, 정리해 줍시다. 내가 쓰자. M 값이 지금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자, 그럼 M이 2가 나온 경우부터 가보자. M이 2야.
집어넣어. 그럼 여기가 6이고 K가 몇이야? 6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기 때문에 K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네. 됐냐? M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M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집어넣어 주시면 아 여기에서는 K 값이 9가 나오겠네. 됐냐?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따라서 정답은 지금 일단 6.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M이 2인 경우에 방금 이 세팅대로라면 알파가 8인 거고 베타가 마이너스 2 나온 거야.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로 나온 거고 베타 값이 2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온 거야. 됐지? 근데 만약 아까 말한 대로 이걸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할 필요 없어. 하나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보여줄게. 이렇게 세팅하고 풀면 뭐가 달라지는지 봐봐. 딱히 달라지는 거 없어. 이렇게 세팅하고 다시 해봅시다. 두근의 합은 그럼 둘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m은 이렇게 될 거고. 자,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 m제곱은 마이너스 16. 따라서 여기서 m제곱은 4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또 m값이 플러스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로 나뉘겠네. m이 2야. m이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여기에선 K값이 9가 나오고 알파 값은 M이 2가 되면 마이너스 8, M이 2가 되면 베타 값은 2가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냥 이게 이 경우잖아. 그냥 뭐 똑같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M이 마이너스 2야. 그럼 M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아마 이 경우가 K가 마이너스 3인 경우고 이 경우에 알파 값이 8이고 베타 값이 마이너스 2겠네. 그냥 이 상황이 여기 아래쪽에서 나오잖아. 상관이 없다고. 됐냐? 됐죠? 자, 다음 장.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해줬던 그 잘못 본 시리즈죠. 잘못 본 시리즈. 자,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뭐야? 철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을 얻었다. 맞아? 그치? 따라서 철수 입장에서는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철수 입장에서는 이 B를 잘못 본 거라 우리는 B를 안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잠시 후에 뒤에서 풀 맨 밑에 있겠구나. 맨 밑에 302번 풀 때랑 좀 잘 비교해봐.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수항만 잘못 보고 다른 말은 없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근의 공식은 잘 알고 있다는 소리야. 맞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잘못 봤어도 얘네들이 지금은 근의 공식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근의 공식으로 유도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 맞지? 됐냐? 그러니까 다시 잘 비교하라고 미리 보기로 딱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인간은 근의 공식을 잘못 봤어. 즉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경우는 그 잘못 본 근의 공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따로 우리가 직접 유도해서 써야 된다고. 알겠지? 얘네들은 다행인 게 숫자만 잘못 니네처럼 딱 그냥 난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으로 봤어요. 뭐 그런 것처럼 숫자만 잘못 봤지 근의 공식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알던 대로 사용해도 돼. 그런데 지금은 이건 쓰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인간이 잘못 본 B가 들어있는 이 식은 우리가 문제에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잘못된 틀린 식이니까. 따라서 아래 것만 써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아래 거 쓰자. 두근을 구하긴 구했잖아.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A분의 C다. 이거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번엔 영희. 이번에 영희는 마찬가지로 별말 없잖아. 그냥 숫자만 잘못 봤대. 그럼 근의 공식은 제대로 썼다는 얘기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똑같이 써도 되고 C를 잘못 봤으니까 C가 들어간 걸 쓰면 안 돼. 따라서 영희가 구한 저 두 근 어디 갔어? 1하고 마이너스 5는 두 근의 곱을 쓰게 되면 오히려 C가 들어가지. 얘는 두 근의 합만 쓸 수 있는 거지. 두 근의 합은 정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요 A와 B는 잘 봤으니까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써도 되는 힌트가 되는 거야.
따라서 그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이걸로 봐야지. 이거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4고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힌트를 두 개 찾는 거고 이 문제 풀 때도 잘 봐. a랑 b랑 c랑 안 구해진다.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줍시다. a, b, c 안 구해져. 그냥 관계식 한 문자로 정리만 할 수 있을 뿐이야. c를 마이너스 12a로 바꿀 수 있고 b를 4a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관계식밖에 안 나옵니다. 이 문제의 보통 대부분은 a, b, c 안 구해져. 구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 대신 이 소리는 문자를 하나씩, 즉 c 죽일 수 있고 b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지. 처음 2차 방정식에 대입하십시오. 즉 b 대신에 4a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12a 집어넣어야 되고 얘가 는 0이 붙어있는 방정식 형태라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왜? 양변에 a 다 날려버릴 수 있잖아. 방정식이라. 그지? 양변에 a를 다 나눠주면 x 어디 갔어? 양변에 a를 다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2차식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이걸로 올바른 두 근을 구하면 뭐야 하면 x값이 마이너스 6 또는 2다까지 찾을 수 있는 거. 됐냐? 됐죠? 자, 이거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보면 근의 공식을 잘못 봤대. 봐봐. 근의 공식을 잘못 봤잖아.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사람 없지? 어디가 틀렸어? 여기 4가 없지. 4ac인데, 그지? 짝수를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밑에 2a인데 하여간 이렇게 근의 공식 자체를 잘못 보고 근 두 개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 요 숫자는 다 잘 본 거네요. 맞아. 얘는 숫자는 다 잘 본 거야. 그런데 이걸 그래서 두 근의 합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 진짜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공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네.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걸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됐지? 근의 공식을 이걸로 봤기 때문에 이거 버전, 잘못된 버전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다시 우리가 구해주어야 돼. 잘못된 버전, 요 잘못된 버전으로 구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공식을 써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구하는 방법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진짜로 유도할 때 보여준 것처럼 진짜로 저 두 근을 저 잘못된 근의 공식으로 구한 두 근을 따로 써가지고 진짜로 더하고 진짜로 곱해가지고 직접 구해야 됩니다. 됐지? 저 인간이 잘못 본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줘야 된다고. 자, 일단 더합시다. 더한 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더하게 되면 밑에는 2a고 야 뭐야 이거. 밑에는 2a고 하나가 플러스 루트고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라 사라지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네. 마이너스 a분의 b네. 야 얘는 원래 거랑 똑같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행이네. 얘는 원래 기존에 알던 걸로 써도 되는 상태. 자, 그 다음 곱하기 가봅시다. 두 근을 이번엔 곱하자. 두 근을 곱해보면 밑에가 이제 4a 제곱, 위에 쪽은 이제 마이너스 b랑 루트랑 마이너스 b랑 루트랑 합차 공식 쓰면 되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괄호 잘 쳐주고 뒤에는 루트만 날리면 되지. 따라서 이러면 이제 4a 제곱에 b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ac야. a 하나 지우면 잘못된 두 근의 곱 나오네. 즉 이걸 근의 공식으로 사용했을 때의 두 근의 곱은 4a분의 c인 거 확인되지. 됐냐? 즉 얘네로 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두 근의 합들이 더해라. 마이너스 1이야. 옆에다 붙여서 쓰자. 이걸로 두 근의 합 구하면 마이너스 1. 이걸로 두 근의 곱 구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2네요. 즉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됐지? 자, 그럼 b로 정리해주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b로 정리하면 b는 a. 얘도 c로 정리해줍시다. c는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저기 2차 식에 집어넣어서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하러 가면 되겠네. ax제곱 더하기 b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그냥 ax.
다음 C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가 0. 따라서 양변에 A를 또 마찬가지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 아, 근이 구해지진 않아.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하래. 따라서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다시 써주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8. 이 상태로 저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으로 곱셈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지. 뭐 이제 이런 곱셈 공식은 더 이상 계산 안 해줘. 됐지요? 됐죠?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제 2차 방정식을 역으로 추적하는 거지, 그치? 이거 너희들이 잘 봐야 돼. 이게 방정식이라는 건 실은 형태가 항상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라. 예를 들어, 잘 봐. 요거를 자네들이 알던 대로 잘 인수분해 해가지고 두 근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4가 나오는 거 확인되지. 됐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근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한 세트만 나와. 근데 만약 이걸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찾는다 그러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요 2차 방정식에 내가 양변에 2를 곱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최고차항 개수를 이래서 조심해야 돼. 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도 약분하고 구하면 얘도 근 이거지. 3을 곱하면 저 첫 식의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얘도 2차 방정식 근 이거야. 됐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구하게 되면 그럼 근은 그냥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오는데 반대로 근을 이걸 갖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구하게 되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졸라 많아. 다시 말해 2를 묶어준 형태가 이거지. 얘는 만약에 2를 묶어준다면 얘는 3을 묶어준 형태는 이거지. 그래서 근을 가지고 역으로 2차 방정식을 추적할 때는 일단 이걸 가지고 이제 막 2차 방정식을 찾겠지. 그런데 항상 별 말이 없으면 최고차항 개수는 미지수로 꼭 잡아줘야 돼. 얘가 답일지 쟤가 답일지 저게 답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 개수 조심해줘야 된다. 알겠지? 됐냐? 그 점 좀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러 가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개념서가 있는 이런 쉬운 문제들이 매번 최고차항 개수 1, 1, 1, 1, 1 주니까 그냥 항상 1인 줄 알고 있다가 시험 때 3 이래 나와서 틀리지 마시고 최고차항 개수 신경 잘 써야 돼. 어쨌든 시작해보자. 자, 얘는 좀 더 쉽네. 왜냐면 이렇게 된 상태로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하면 당연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1이기 때문에 1번 그냥 두 근을 알고 알아내버릴 수가 있는 거네. 한 근은 4고 한 근은 1이야. 그치? 그럼 이러면 근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찾아도 되죠. 최고차항 개수만 잘 잡아주고 4가 근이고 1이 근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줘도 되긴 해. 얘는.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이라 그랬으니까 A는 1이다. 맞지? 그러나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했을 거고 워낙 많이 했던 거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합시다. 지금 저걸 가지고 한글로 쓸게 두 근의 합을 구하면 5지. 두 근의 곱을 구하면 4란 말이야. 즉 일단 단계는 다음과 같아.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걸로 생각을 하고 먼저 일단 2차 방정식 형태를 잡고 1x제곱으로 시작한다면 두 근의 합이 5인 2차 방정식의 1차항 개수는 이렇게 되겠지. 공식에 의해 두 근의 곱이 4인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은 이렇게 되겠지. 즉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몇인지는 모르니까 이런 순서로 역으로 찾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이거 확인하고 1 이렇게 되는 거고 과정이 만약에 4래 그럼 마지막에 4 집어넣고 답안지에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순서를 알겠지? 됐지?
자, 2번 가봅시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기가 좀 그러네. 즉, 일단 자, 재료는 똑같으니까 여전히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1인 상황이야. 근데 이번엔 두근을 요렇게랑 요렇게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얘처럼 직접적으로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인지는 구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서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을 식으로 씁시다. 둘이 더해. 쟤네 둘이 더한 게 두근의 합일 거 아니야. 이거 더하기 이거. 그 다음 이제 이걸 우리는 계산을 해야지. 보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미리 더해주면 되고, 뒤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다시피 통분해 주시면 되지. 그래서 두근의 합이 몇인지 요 관계식으로 끝까지 계산을 해야지. 4 더하기 1분의 4니까 8이다. 즉 이걸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이 8이기 때문에 일단 최고 참계수가 1인 상황에서 두근의 합이 8인 2차 방정식의 1차 계수는 마이너스 8. 됐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을 구합시다. 두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해야 되지. 곱해서 계산까지 다 합시다. 플러스 알파 분의 1. 자,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얘랑 곱하면 1. 그 다음 얘랑 곱하면 1.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1이고, 알파 베타가 1이기 때문에 뭐야? 1 더하기 1, 4네, 4. 이것도 그럼 1분의 1이니까 4. 그럼 두근의 곱이 4인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은 4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고 참계수를 이렇게 붙여서 처리해 주시는 순서야. 됐지? 그리고 확인 2차 함계수가 지금은 1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대로 요게 정답이 되겠네. 됐냐? 순서 잘 맞춰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자,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거에 맞게 식 써줍시다. 두근의 합이 2고요. 두근의 곱이 5죠. 됐고. 그 다음. 이걸 두근으로 하면서 이번대로 재미없게 최고 참계수가 1인데 하여간 최고 참계수 신경 쓰시고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식을 새로 찾으래. 그럼 따라서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쟤네 둘이 더해서 직접 계산해서 구합시다. 자, 이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뭐 곱셈 공식 바로 써주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1도 좀 추가로 있지. 더하기 2 잊지 마시고.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야? 2니까 8 마이너스 10 30 플러스 2네. 이러면 마이너스 20이죠. 따라서 최고 참계수를 1이라고 놓은 상태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0이면 플러스 20x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다음 두근의 곱. 쟤네들이 곱해야지. 알파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이고 전개해 주시면 알파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이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알파 베타의 세제곱은 요거 세제곱하면 되니까 125. 그 다음 요거 위에서 계산했지. 여기까지였지. 마이너스 22 더하기 1이네. 이런 몇이야 이거? 103, 104. 두근의 곱이 104네. 따라서 상수항은 플러스 104. 방정식 형태는 이렇게 될 거고 최고 차항계수 미지수 세팅. 됐지? 그리고 2차 함계수 1이랬으니까 지금은 A가 1.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또 활용 문제 도형 섞여 있죠. 저거는 뭐 그냥 중학교 도형. 이번에 최근에 모의고사 봤잖아. 그치? 중학교 도형들 좀 많이 기억나? 그 중에 고등학교에서도 간간히 쓰는 도형 성질들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여주면 잘 기록해 놓고 잊지 않도록 해. 됐어?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아 선생님 중학교 도형을 그러니까 가끔 있어. 중학교 도형을 다 까먹었네요. 저 중학교 3학년 도형부터 수학 다시 할래요. 시간이 남아도나? 뭐 시간이 너는 하루가 48시간이야?
그런 공부법은 시간이 남아돌 때, 뭐 이미 그냥 애당초 그냥 재수 1회 할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 잘 알려주면 그거나 잘 기록해서 잘 모아두고 그거나 잊지 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각 문제 풀 때마다 등장하는 중3 때 나오는 도형 개념만 그것만 잘 모아놔서 정리해도 충분히 대처가 돼. 너네들이 단지 한 번 듣고 반복 안 하고 까먹고 또 나오면 또 까먹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됐어? 뭘 또 중3 도형 다시 가가지고 거기부터 다시 천천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하여간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사용되는 중학 성질 한번 가볼까? 방학 때 하긴 했잖아. 그지? 그 증거로 여기서 쓰는 승질 방학 때 알려줬잖아. 기억해? 뭐 있어? 뭐 있어? 그 증거로 분명 방학 때 이 문제 풀면서 지금 이 똑같은 멘트를 난 너희에게 날렸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기억해? 이런 그림일 때 중학교 때 무슨 썼던 공식 같은 거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알려줄 때마다 까먹지나 말고 잘 기억해. 약간 크로스로 해가지고 x, y는 a, b 요거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사용할 공식이 요거 3이랑 요거 4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인 거를 잘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색깔로 입혀봐.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4 하겠지. 그 다음 여기 쪽에서는 우리가 공식 쓰려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세팅해야 방금 그 공식을 쓸 수 있거든. 따라서 이 중에 뭐 어딘가 한 군데를 x로 놔줘야지. 만약에 여기를 x로 놨다. 여기를 x로 놨다라고 한다면 요 파란 길이는 요것 또한 반지름이기 때문에 4-x라고 놔줄 수 있지. 됐냐? 그럼 이제 아까 그 공식 쓰면 되겠네. 따라서 이 길이 x 더하기 4가 되겠지. x 더하기 4 곱하기 요 길이니까 4-x는 3 곱하기 4 하시면 끝. 요거 풀어주시면 되죠. 합차 공식 쓰면 16-x제곱은 12가 되니까 x제곱이 4가 되고 뿔마이지만 지금은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양수로 잡아줘야지. 됐냐? 됐지? 자, 그럼 구하는 건 뭐야? AP랑 BP를 두근으로 하는 이니까 AP랑 BP 구합시다. X 구했잖아, 지금. 자, AP랑 BP씩 써봅시다. AP가 뭐야? 요거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여기가 X였는데 여기가 지금 2인 걸 찾은 거지. 따라서 AP의 길이는 6이겠네. 그럼 BP 길이는 2겠네. 6과 2를 두근으로 하는 2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찾아라. 이거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이 8이니까 마이너스 8x, 두근의 곱이 12니까 이렇게 최고 참계수 미지수. 그런데 지금은 또 1이라서 그대로. 됐나?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그림. 요건 특히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외워두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외우라고 몇 번씩 보여줬지? 요 공식. 주얼날이 많은 요 삼각형 있잖아. 여기도 90, 여기도 90일 때 마찬가지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막 나오는 공식. 이건 뭐 굳이 유도 안 할게. 외우고 있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 그랬지. 그치? 다시 이거 곱하기 이거야. 즉 제곱.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거 규칙만 하면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겠냐? 이거 곱하기 이거. 됐지?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여기 양옆에 요거랑. 그 다음 마지막 그 유명한 소공식 삼각형 넓이 쓰는 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는 것까지 워낙 유명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잘 구하셔야 돼. 잘 외우고 있으셔야 돼. 이거는 계속 써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자네들은 일단 이렇게 선택이 두 개를 그어줘야 되지. 원주각 성질로 지금 여기 P랑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90도가 되지. 원주각 성질 기억하죠? 지름에서 튕기면 90도. 맞냐? 그치? 그럼 이 상태로라면 아까 전에 쓴 공식들 중에 뭘 쓰기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기에 너무 뜬금없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여기 10 알고 있고 여기 4 알고 있으니까 아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거 쓰는 게 아마
제일 유력해 보이지. 따라서 어딘가를 또 문자로 놔줘야 되겠네. 뭐 예를 들어 여기를 x로 놔볼까 이번엔. 여기를 x로 놓는다면 여기 길이는 뭐라고 놓으면 돼? 요게 그러니까 이제 지름이 10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5일 거야. 5인 길이 중에 요만큼을 x로 놨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 길이는 5-x라고 놓으시면 되겠네. 됐냐? 따라서 자 이제 연장해서 쓰자. 우린 이 길이를 써야 되잖아. 따라서 요 긴 길이. 요 길이는 결국 뭐라고 쓰면 돼? 그냥 10-x로 최종적으로 다시 고쳐 씁시다. 요 전체 파란색 길이는 10-x라고 딱 잡아주면 공식 사용할 준비가 끝났네. 됐나? 자, 공식 쓰자. 4 곱하기 4는 x 곱하기 10-x 딱 써주시면 되지. 자, 그럼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까지 빠르게 해볼게요. 플러스 16은 0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지. 이러면 x값이 2 또는 8인데 그림상 2겠죠? 8은 너무 길어. 맞아? 됐죠? 됐죠? 따라서 x값이 2고요. 구하는 건 이제 잘 가면 되겠네. 구하는 거 뭐야? AH랑 BH야? 지금 이거네. 요 파란 게 AH네. x가 2기 때문에 그럼 얘는 길이가 8이고 요게 지금 2인 상황이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좀 바꾸지. 계속 최고 차항계수 1 문제만 갖다 내니까 이것들이 자꾸 1이 언제나 1인 줄 알지. 하여간 지금은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16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야. 그리고 이거 확인하고 A의 숫자 이렇게야. 됐지? 제발 잊지 마십시오. 다음 켤레근 갑시다. 어제 막 칠판에 이렇게 써준 것 중에 여기 1번 이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배수와의 관계. 4번에서 써줬던 게 이제 켤레근이었지. 켤레근. 켤레근은 근과 배수와의 관계랑 거의 연속기라 그랬습니다. 한번 이제 직접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다. 그럴 때 이 조건도 제발 확인 잘 해라. 됐냐?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이러면서 그냥 대충 만들어 볼게.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문제가 그냥 딴 거 없이 그냥 딱 진짜 이렇게만 써 있어. 그럼 여기서 갑자기 배운 거 다 터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근의 합하면 틀린다잉? 지금은 얘 못 쓰지. 왜? 조건이 없잖아. 이걸 쓰려면 다른 데선 루트가 없어야 되거든. 요 루트가 유일하게 그 근의 공식의 이 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루트가 100%요 루트여야 하거든. 딴 데선 루트가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조건이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저 K라는 문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수학에서 별말 없으면 실수입니다. 이러면 켤레근 못 써.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밖에 없어. 넣어야지. X에 넣어야지. 그거밖에 할 게 없어. 됐니? 됐지? 항상 이런 주의사항 대신 이제 넣어서 계산은 잘 해야 되겠지? 하여간 조건을 잘 보면서 켤레근을 쓰십시오. 지금은 이제 유리수라는 조건 안전하게 다 있기 때문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남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바로 찾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 근계수 관계 들어가시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2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이지. b 값이 마이너스 2. 됐지? 주의사항만 조심해 주시고. 마찬가지 여기 허근이 하나 1 플러스 i로 돼 있어. a와 b의 실수 조건 잘 붙어 있네. 따라서 한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이걸로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 두근의 합이 2고요. 곱이 몇이야?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곱도 2네. 따라서 두근의 합이 2니까 a 값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이 2니까 b 값은 2. 좀 빠르게 하면 되냐? 자, 307번에 1번. 한근을 뭐 저렇게 줬어? 실수화 시킵시다. 계산을 하다 말았지, 그치? 실수화를 좀 시켜줍시다. 실수화래. 이젠 지금은 유리화지. 자, 합차 공식 쓰고 2 마이너스 루트 3 유리화 해주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확인. 그럼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은 있나? 여기 있네. 있기 때문에 켤레근 가능이네. 나머지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일 거고. 따라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써줍시다. 두 근의 합. 진짜 더하면 4.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1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공식으로는 B네. 따라서 B 값은 1. 따라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2차식이 다시 완성이 되지.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말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잘못 읽은 거라 봐야 돼. 아니면은 저기 한글 국어가 안 되는 거야? 뭐야? 저기 뭐야?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시오. 뭔 소리야? 즉 이거 외에 두 근을 다시 새롭게 알파, 베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됐냐? 두 근의 받아쓰기에 두 근의 차의 제곱 이거 구하는 거야. 그치? 됐지? 그럼 이건 결국 절대값이지만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괄호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곱셈 공식 써주면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S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 곱셈 공식 대입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지.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야 이거 바로 되냐? 이거 뭐야? 아직은 안 되나? 아니 이제 아직 안 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이거 다 실수화해야 돼? 빠르게 마음속으로 실수화하면 얘 계산 뭐야? iG 됐냐? 딱 분모 분자의 상상 1 플러스 i 곱할 거야. 그럼 밑에는 2가 될 거고 위에가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양옆에 지워지고 2i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빨리 되면서 자연스럽게 빨리 나오는 거야. 됐지? 어쨌든 따라서 한근 i네. i란 얘기는 이게 실수 부분에 0의 허수 부분 이거야. 저게 i 생기면 선생님 저거는 켤레근 어떻게 써요? 이러는데 이 모양이야, 이 모양. 다른 A, B에는 실수라는 조건이 여기 붙어 있네. 따라서 남은 한근은 이거지. 됐지? 됐지? 그치? 0이 없으니까 애들이 못 알아봐 가끔씩. 즉 얘는 지금 두 근이 이거랑 이겁니다. 됐나? 자, 두 근의 합 더하면 0이잖아. 그럼 저거 A가 0이겠네. 자,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의 곱이 1이지. 이러면 여기 B 값은 1이겠네. 따라서 A가 0, B가 1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을 다시 완성시켜보면 이렇게 되겠고 이건 그냥 근 구해버리는 게 낫지? 근데 구해지면 구하는 게 제일 낫지.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 되겠네. 됐나? 근데 구해졌는데 뭐.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 다음 P에는 실수 조건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식을 안 주고 말로 줬어. 지금 똑같은 문제야. 보여? 똑같은 문제처럼 보여줘? 형태를 안 주고 말로 줬잖아. 허근을 갖는데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4다. 복소수를 벌써 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 한 근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허근이니까 당연히 복소수처럼 이런 세팅으로 생겼을 거네. 그럼 당연히 켤레근, 즉 남은 한 근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세팅이잖아. 그치? 근데 허수 부분을 4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B를 4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한 근은 A 플러스 4i일 거고 남은 한 근은 A 마이너스 4i겠구나. 저렇게 잘 잡아주시면 될 거 아니야. 됐냐? 말로 줬지. 식으로 안 주고 말로 줬어. 그럼 받았으면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이래놓고 이제 갑시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직접 계산한 건 2a. 요 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공식을 이용하면 P네요. 됐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직접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6i 제곱이니까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공식으로는 상수항이 여기까지니까 P 플러스 24 해서 두 식을 잘 연립해 주시면 되겠지. 됐냐? P를 구하는 거네. 근데 이거는 뭐 선택해.
P를 구하는 거니까 분수를 쓰겠지만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애당초 아예 P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고 뭐 그렇게 식이 복잡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는 대로 P 대신에 2A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본인 땡기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구하고 그 다음에 P를 구하든지. 됐죠? 큰 차이는 없을 거야. 됐냐? 지금 승님의 이걸로 해봅시다. 자, 이러면 마이너스 2A에 24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0.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네.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두 개로 나오네. 그럼 둘 중에 뭐가 진짜인지 알려면 이제 P까지 구해보면 되겠네. A가 마이너스 2면 P는 마이너스 4. A가 4면 P는 8.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이겠네. 됐죠? 자, 다음 장. 여기 그 박스 치는 그거지. 또 오랜만이니까 한번 또 싹 해보자. 정석대로 하는 방법이랑 빠르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석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2차 방정식을 진짜로 세워서 시킨 대로 집어넣고 계산이야. 즉,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3과 5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저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지. 두근의 합이 8입니다. 두근의 곱은 15입니다. 맞아? 따라서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하고 최고차항계수는 지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됐냐? 됐지? 생각해봐. 2차 방정식 세팅하는 방법이 이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근을 3과 5라고 알고 있으면 아까 전에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다고 안 했던 방법인 이 방법도 돼. 근이 3이랑 5야?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나 최고차항계수는 모르니까 붙여줘야 되고 두 가지 세팅이 가능해. 됐지? 봐봐라. 지금은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할까? 뒤에 할 일을 보면 우리가 요걸 해야 돼. 이 말은 2x 더하기 3을 여기 x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즉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다 넣어도 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2x-3의 제곱 마이너스 8에 2x-3 더하기 15는 0 됐냐? 근데 이거보단 얘가 더 편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보통 지금 이 문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 방법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넣을 때도 잘 넣어. 이거 내가 이제 잠시 후에 할 그 빠르게 하는 버전을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일단 여기 지우고. 빠르게 하는 버전 때 내가 자네들 저기 X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인데 중학교 오기 전에 초딩 때 X 대신에 뭐 썼냐? 딱 이거였잖아. 초딩 때 X를 대체해서 쓰던 문자가 문자가 아니지 뭐였어? 그냥 네모칸 썼잖아. 그치?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모 더하기 4가 7이면 네모가 뭡니까? 그립지. 개 쉬웠는데 그때. 그치? 하여간 이게 이제 고등학교 와서 미지수 X 들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잠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랬어. 즉 지금 이게 위에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fx는 0을 식 형태로 쓴 건데 여기에서 저 fx x만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잠깐만 표기법만 살짝 바꿔보면 잠시 후에 보여줄 빨리 푸는 방법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냥 잠시 저 처음에 잡혀있던 요 x만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됐지?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요 2x-3 이거는 요 네모 안에다가 2x 빼기 3을 다시 넣으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다가 2x 빼기 3을 넣은 게 이게 이거잖아. 그럼 이걸 구하는 식은 말 그대로 여기서 대신 괄호만 잘 쳐줘라. 2x-3을 하얀색 박스 안에 넣는 이런 원리인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A하고 괄호 열고 자, 저 안에 거 계산하면 뭐야? 2x
마이너스 3에 다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는 2x 마이너스 8이네. 이러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 a는 어차피 dg니까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맞아, 네 말이 맞는데 부등식된 저 a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a가 원래 붙는 거 알고 있어라. 부등식, 기말고사 됐지만 부등식된 그래서 여기서 a 날릴 때 얘가 음수면 막 부등호 바뀌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대충 가라로 하지 말고 원래는 당연히 언급이 없으면 최고차항 계수 앞에 잘 따라다녀야 돼. 그러나 지금은 방정식 는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뭐 날리고 풀어도 되겠고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풀면 근 3하고 4 잘 나오겠네. 정석은 이것이. 정리하면 뭐? 주어진 대로 진짜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2x 빼기 3을 집어넣으라니까 진짜로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이제 방금 요 네모를 이용하는 방법. 자, 요 네모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즉 다시 내가 그냥 새로 다시 쓸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fx는 0에 두 근을 3과 5라고 했는데 이 두 근 3과 5라는 얘기는 당연히 x값이 3이거나 5다라는 뜻이지. 맞냐? 이 상태로 방금 한 대로 식을 세우지 않고도 지금 이런 정도의 쉬운 난이도면 빨리 풀 수 있지.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x만 다시 네모 시절로 잘 바꿔주고 됐냐? 그럼 이제 뒤에 이 문장은 저 노란 네모 안에다 2x 빼기 3을 넣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여기다 넣으세요. 넣으세요. 똑같이. 넣으세요. 시킨 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래놓고 요것만 다시 x로 정리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됐냐? 그러면 2x는 6이 되니까 x는 3. 이러면 이제 2x는 8 이렇게 되니까 x는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빨리 푸는 방법은 이것이. 됐냐?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보기 2번도 두 근을 이렇게 알려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님덜이 해보시고 보통 시험에서는 저렇게 안 알려주거든. 이렇게 알파 베타로 하지. 이렇게 안 알려주지. 관계식 하나만 던져주고. 됐냐? 그럼 이것도 한번 정석으로 해보고 빨리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기 때문에 세워줍시다. 인수분해 버전이 편한 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됐을 거라 봐. 이렇게 됐냐? 그럼 요 2차 방정식은 이제, 야 지금은 뭐 굳이 네모로 안 바꿔도 되지? 2x-1을 여기에 넣으라는 소리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잘 집어넣으면 2x-1 마이너스 알파 다시 2x-1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의 근이면 이제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2x-1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다. 따라서 2x-1은 알파. 따라서 2x는 알파 플러스 1. 따라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찾는 거지. 자, 베타 쪽 어차피 똑같을 거라 그냥 안 썼어요. 어차피 똑같은 형태로 문자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합은 이거 둘이 더하란 얘기이기 때문에 더하자. 이거 둘이 더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려준 거지. 저기서 6이라고 알려준 거지. 따라서 2분의 8 정답은 4. 정석대로 하는 건 이렇게 됐냐? 그럼 다시 아까 빨리 식으로 하는 것도 해봅시다. 즉 식으로 할 거면 그 네모로만 표현 바꾸라 그랬지. 지금 이거 0에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네모 그리지만 당연히 시험 때는 너네들이 상상으로 빠르게 네모 생각하면서 정확한 식을 써낼 수 있어야 될 거야. 됐지? 이 상태로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이 말은 이제 저 하얀색 네모 안에다가 2x-1을 넣으세요라는 얘기라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고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이러면 2x가 알파 플러스 1,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일부러 안 지우고 냅뒀는데 과정 보면 똑같은 거 보이지? 똑같은 거 보이지? 빨리 한 거야. 따라서 빠르게 한 근 찾았고 남은 한 근도 베타 플러스 1에 2겠네. 따라서 둘이 더하면 똑같은 계산.
됐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네모박스 버전은 빠르게 네모박스 버전으로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따라서 x가 알파고 또는 x가 베타라는 뜻.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잠시 후에 할 작업을 위해 요거를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네모로만 돌려놓을 거고, 뒤에 문장을 보고 네모 안에 EX-1을 넣으세요 라는 뜻임을 잘 생각해서 그대로 EX-1 잘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X랑 딱 구해주시면 빠르게 써도 되죠. 2분의 알파 플러스 1, 여기에서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됐지? 됐지? 지금은 그냥 계산만 좀 손이 가게 해놨네. 합이랑 곱바 구하래. 더하자. 합은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에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긴 2분의 6이라 3. 곱하는 건 잘 곱해줍시다. 둘이 곱해. 그럼 분모는 4. 분자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거 분자 잘 전개하면, 침착하게 전개하면 다 나오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얘가 3, 얘가 4, 얘가 1이야? 그럼 몇이야? 8이니까 정답은 2네. 됐죠? 자, 밑에 309번, 310번 똑같고 311번 해볼게. 약간 모양이 희한하게 보이는데 내가 알려준 원리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죠? 뭐 멋대로 막 상상력을 첨부하거나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딱 알려준 정의 기술대로 잘 사용하도록 해용. 자, 여기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지금 희한하게 잡혀있어. 근데 일단 잘 세웁시다. 시킨 대로. 이놈의 두 근이 이 알파와 이 베타로 잡혔다는 얘기는 이쪽 기준으로 x값이 지금 이렇게 잡혀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 잠시 후에 저 안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미리 쫙 네모로 잘 생각해 주도록 합시다.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고, 아이고 씨,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네모로 바꿔놔. 야, 이것도 사이즈 좀 키우자. 네모로 잘 바꿔놔. x만 네모로 바꿨어. 딴 거 안 했어.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이제 네모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죠. 네모 안에, 노란 네모 안에다가 3분의 x 플러스 1을 넣으라는 얘기지. 네 하고 잘 넣어라. 3분의 x 플러스 2. 여기도 들어가면 저거고 3분의 x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은 이제 여기 기준으로 x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 양변에 3 곱해서 넘겨주고, 그럼 x값이 6알파 마이너스 2네. 아래 건 뭐 보나마나 똑같이 나오겠지. 됐네. 뭐고 하는 거야?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얘네들이 곱하랍니다. 곱하자. 36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알파 마이너스 12 베타 플러스 4니까 저기 앞에서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 알려준 거 잘 집어 넣으시면 정답이네. 자, 얘가 3, 얘가 5니까 계산하면 몇이냐? 108 마이너스 60 플러스 4. 60 빼면 48 더하기 4니까 최종 정답은 52가 되겠네요. 됐지? 됐죠?